네, 이어서는 미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LS증권 투자전략팀 정다운 수석연구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가져오신 세 가지 토픽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앞서서 글로벌 엑스파일에서 김기현 아나운서가 중국 증시를 좀 전체적으로 환기를 해줬어요. 오늘 가져오신 첫 번째 소식도 중국 관련 소식인데 보아오 아시아 포럼 오늘부터 나흘간 열립니다. 매년 중국이 개최하고 있는 이 이벤트인데 올해는 또 어떤 부분을 주목을 해봐야 할까요? 네, 보아오 포럼이 열리게 됩니다. 아시아의 다보스 포럼이라고 좀 알려져 있는 건데, 글로벌리 중요 인사들이 모여서 현안들을 좀 논의하는 그런 회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주제로 잡힌 부분은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아시아 미래 창조라는 부분입니다. 단어들만 보면은 상당히 좀 거창하고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AI라든지 이런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이 그리고 있는 다자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고립주의를 좀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산업을 하려면 관세를 내야 되고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식의 우리한테 무언가를 팔려면 우리한테 무언가 이득을 얻으려면 너네도 뭔가를 해라는 방식의 소통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에 대응해서 중국은 아무래도 미국의 가장 강력한 견제를 받는 국가이다 보니까 중국이 어떤 나라들과 함께 상생해서 커나갈 수 있는지를 좀 그런 방향들을 좀 제시를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보고 있고요. 면담 이재용 부회장이라든지 팀쿡도 좀 참가를 할 예정이고 이 포럼이 종료된 이후 폐막일에는 시진핑과의 면담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이런 정책에 가장 실패했을 때 그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다극체제라든지 다자주의를 좀 촉진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의 결과일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본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국의 각각에서 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나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이런 정책을 계속해 나갈 경우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로는 다자주의를 더 촉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그 다자주의 촉진이란 게 미국을 뺀 다자주의가 촉진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경쟁력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는 단기적인 현재의 시장만 봤을 때에는 결국 미국이 가장 큰 소비 시장이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중국이 내수를 부양함으로써 미국의 역할을 어느 정도는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중국이 좀 소비를 해주고 유럽이라든지 지금 유럽도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미국에 대한 불만들이 좀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유럽이라든지 그리고 또 아세안 국가들이 연합을 하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의 대응을 할 수 있는 규모로 좀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좀 그런 미래를 꿈꾸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이외에도 사실 미국이 갖고 있는 가장 강한 경쟁력 중에 하나는 달러 패권 그리고 기술 혁신에 대한 부분인데 딥시크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기술력에 있어서 중국도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줬던 게 좀 있고 달러 패권 역시도 뭐 가상화폐라든지 아니면은 기축통화로서 글로벌리 이제 무역에 사용되는 달러의 비중이 조금씩은 낮아진다라는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중국은 충분히 좀 그런 꿈을 실현 가능성은 좀 차치하더라도 그런 꿈을 좀 꿀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현 시점에서 좀 신경 쓸 게 많아 보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이 지표나 아니면 사람들이 자신을 향한 지지율 같은 부분도 신경을 쓰고 주식시장도 신경을 써야 하고 또 미국 외의 국가들이 다자주의가 촉진되지는 않는지 이 부분까지 함께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잠시 뒤에 세 번째 이슈로 관세를 짚어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좀 더 자세하게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미국의 실적 시즌 약간 불안하다라고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가장 최근에 좀 기억나는 건 마이크론인데 한 실적 발표 나오고
시간 외에서는 상승하는가 싶다가 그 다음 거래일에 한 8% 급락을 했잖아요. 역시나 실적 발표 안에서는 가이던스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가이던스가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전일 밤에 이제 미국 증시는 강하게 좀 반등을 해줬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경기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인 관세에 대해서 좀 완화적인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반등을 했던 거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에 받쳐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미국 시장이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역시도 좀 중요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실적을 발표한 종목들을 몇 가지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나이키라든지 페덱스 그리고 제너럴 밀즈, 어도비, 레나, 엑센추어 이렇게 6개 종목을 좀 가져와 봤는데 6개 종목이 전반적으로 가이던스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더불어서 실적도 조금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 역시도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실적을 내놓은데 혹은 가이던스를 내놓은 근본적인 원인들로 좀 지목이 됐던 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침체에 대한 우려도 일부 좀 나타났었고요. 더불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았던 것은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높다 보니까 기업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전략들 이런 것들을 계획대로 실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실적이라든지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트럼프의 정책으로 인해서 좀 맞닥뜨리게 된 게 지금의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가 상당히 좀 중요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한다면은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을 약간은 낮추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지난번에 좀 얘기를 드렸다시피 저 역시도 실적 시즌에 미국 증시가 좀 반등할 걸로 기대를 하고는 있는데 이런 경기적인 불안감에 대해서 트럼프가 좀 어느 정도 완화적인 스탠스를 가져가 준다라고 한다면은 우려들을 어느 정도는 좀 해소를 시키면서 주가가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4월에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면 실적이 뒷받침해줘서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예전에는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제 좀 실적이 약간 내 기대에 못 미치게 나오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을 좀 괜찮은 방향으로 펼쳐주면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해봐야 하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직 실적 자체가 낮아진 기대치에는 안도감을 불어 넣어줄 것이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예. 다만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완화적인 스탠스를 한번 또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주가의 반등폭, 상승폭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여기에 더불어서 시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걱정들을 불식시키는 가이던스 호조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미국 증시가 이전과 같은 신고가 갱신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렇게 미국 시장에 대한 흐름 함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가서 관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 지난 거래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연성이라는 키워드를 강조를 하면서 상호 관세는 내가 예고한 대로 할 것이지만 유연성이라는 건 참 중요한 단어다라는 직접적인 언급을 내놨는데 또 간밤에는 관세에 있어서 좀 휴식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내놨어요. 정말 유연하게 대처를 하겠다라는 걸 다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관세라는 카드를 어떻게 사용할지가 벌써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네, 사실 저도 어제 어떤 말씀을 드릴지 고민을 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유연성이라는 부분을 약간은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좋게 보지는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연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들었던 예시들이 뭐냐면은 자동차 업계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미국과 캐나다의 관세를 1개월 유예를 시켜준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은 네. 결국 유연성이라는 게 유예 정도, 관세 유예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간밤에 좀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말씀 주셨던 부분들도 있고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미국의 2028년까지 2,100억 달러의 투자를 21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 루이지애나 철강 공장에 58억 달러를 지금은 투자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미국에 관세를 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제 저녁보다 오늘 생각이 들기로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관세에 대한 유연성이라는 게 상당히 좀 폭넓게 일어날 수 있고 우리나라도 그 안에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덜 적용을 받으면서 좀 주가의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현대차 회장과의 아무래도 직접적인 이 커뮤니케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동차주를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연결해서 국내 시장 힌트도 바로 찾아보도록 할게요. 최근 자동차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슬슬 반등이 좀 시작되고 있나 싶거든요. 그럼 전반적으로 자동차주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저도 지금 자동차 업종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자료를 쓰면서 제시를 드렸던 관심 업종 중에 하나가 자동차 업종이고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는 하지만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직접적인 펀드 매니저들에게 포트폴리오에 좀 적극적으로 담으라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웠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말씀드렸던 대로 좀 관세에 대해서 유화적인 정책들이 나타나 준다라고 한다면은 자동차 업종이 어제 현대차가 뭐 3%, 4% 올라주고 자동차 업종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시작이 좀 강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시작이 된 걸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재료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반등을 했던 것에 맞춰서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좀 반등세를 이어나갈 수 있고 이번 반등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까지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까지 함께 기대를 해봐야겠는데 또 간밤에 보면서 궁금했던 게 저희 현대차를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자동차주는 좀 걱정이 없나 싶다가도 더티 15라고 하잖아요. 미국과 무역을 할 때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의 한 15%, 나라의 15% 중에 우리나라가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위로 따져보면 한 8위 정도라고 하는데 그만큼 자동차주를 제외한 다른 섹터들은 관세 영향을 또 어떻게 받을 것인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이 부분은 워낙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불확실성이라는 부분이 뭐 그런 말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사실 원래 좋은 의미로 많이 쓰이기는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역시도 좀 그렇게 해석이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될 때까지는 어떻게 좀 그때그때 시장 흐름은 있겠지만은 정확하게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보다는 완화된 정책들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좀 지금 상황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더티 15에 우리나라가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우리나라가 대미국을 통해서 무역수지 흑자 폭을 상당히 많이 이루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FTA가 체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자동차뿐만 아니라 반도체에 대한 얘기들도 어느 정도는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은 더 지켜보되 그래도 좀 걱정했던 것보다는 나은 방향이지 않겠나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관세와 관련해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꼭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유연성이라는 키워드가 어느 정도까지 조절이 될 것인지를 함께 지켜봐야겠네요. 그럼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S증권 투자전략팀 정다운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